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멀지 소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리스트를 보는 것처럼 리스트를 두 개의 균등한 크기로 분할하고, 그리고 분할된 부분을 각각 정렬하고, 그리고 정렬된 두 개의 부분 리스트를 하나로 합쳐서 전체 리스트를 정렬하게끔 만드는 게 합병 정렬이다. 지금 보는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지금 보는 그림처럼 원래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정렬이 되지 않은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균등한 크기로 분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등한 크기로 분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리스트를.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할 나누고, 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눌 거예요. 나누고, 자, 그리고 정렬된 두 개의 부분 리스트를 합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분할된 내용을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합치고,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렬된 목록이 나온다라는 이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합병 정렬 아이디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합병 정렬은 결국은 나누고 결합하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렬이 완료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하이레벨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누는 절차와 이렇게 합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치는 절차가 결국은 합친다는 게 결국은 멀지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합쳐야 돼요. 그래서 멀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렬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합병 정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분할 정복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다뤄야 될 문제 범위가 커지면 그 큰 문제를 우리는 그 작은 범위로 문제를 좀 잘게 나누면은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할 정복이라는 우리 그 기법을 이 합병 정렬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분할이라는 것은 배열을 같은 크기의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나눌 거고, 그리고 나눠진 배열을 여기서 다시 정렬을 하고, 그리고 부분 배열의 크기가 충분히 작지 않으면 괴기호출을 이용해서 다시 분할 정복 기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분할을 문제 범위가 아주 작을 때까지, 충분히 작을 때까지 분할을 한다. 분할을 하고 분할이 다 된 경우에는, 분할이 다 되면 다시 결합을 한다. 그래서 결합을 하면서 결국은 정렬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를 잘게 나눈 문제를 우리는, 문제 범위가 작아지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문제 범위를 작게 나누고, 그리고 그 작은 범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렬을 완료할 수 있다. 자, 아직까지 개념적인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가 있고, 자,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가 있고, 이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를 어떻게 분할할 거예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눠진 이 목록을 여기서 정렬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적인 과정을. 자, 이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목록이 있어요. 정렬되지 않은 목록이 이제 배열에 정수들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분할하고 분할된 내용을 다시
합병, 멀지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배열의 인덱스, 그 물리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을 했어요. 자, 문제가 충분히 작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이 정복하기 위해서. 문제가 충분히 작을 때까지 계속 나눠볼게요. 또 나눠볼게요. 이렇게 또 나눴어요. 문제가 충분히 작을 때까지 또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어요. 아직 충분히 문제가 작지 않아요. 다시 또 나눠볼게요. 또 이렇게 분할. 자, 분할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충분히 작을 때까지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요소들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분할을 해볼게요. 자, 분할을 했어요. 자, 다 나눈 상태에서 이제 합병을 한번 해볼게요. 합병을. 그 합병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멀지죠. 멀지. 자, 그래서 이름이 멀지 소트가 합병을 하는 시점에 실제로 정렬이 이루어져요. 합병을 하는 시점에. 합병을 해볼게요. 그래서 멀지 하면 27하고 10하고 두 개를 합병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합병을 할 때 10을 왼쪽에 두고 그리고 앞에 두고 오름차순이니까 큰 값을 다음에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또 나눠진 나눠진 애들을 합칠 때도 문제를 이 두 개, 그러니까 작은 범위로만 문제를 점진적으로 키워 나갈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합칠게요. 12하고 20이니까 얘는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대로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얘는 13이 오고 25가 오고 또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겠죠. 15, 22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15, 22 합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자, 어, 이렇게 합친 이 값들은 정렬이 된 상태이죠. 정렬된 상태. 왜냐하면 10하고 27, 12하고 20, 13하고 25. 이 각각의 값들은 정렬이 되었어요. 다시 얘들을 또 다시 합쳐볼게요. 합치면서 다시 정렬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이 맨 처음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12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20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27이 오면 되고. 자, 그래서 합치는 과정 동안 정렬이 된다. 그래서 이 합친 이 항목들, 값들은 또 여기서는 정렬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죠. 얘네들을 합병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 두 개를 또 두 개의 합병된 두 개의 항목들을 또 합쳐 볼게요. 얘하고 합치면은 얘하고 이 두 개하고 합치면은 가장 작은 값이 얼마죠? 10이죠.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12. 그 다음에 작은 값 13. 그 다음에 작은 값 15. 그 다음에 작은 값 20, 22, 25, 그 다음에 27. 자, 이렇게 합쳤어요. 자, 다 합치고 더 이상 이제 합칠 대상이 없죠. 합치는 거를 합병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어때요? 10, 12, 13, 15, 20, 22, 25, 27 정렬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와 같은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을 합병 정렬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그 처리 과정 알고리즘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잘 보면 이게 동일한 같은 반복 같은 과정을 동일한 과정을 계속 어때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의 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패턴의 일을 반복을 하고 있고 이 같은 패턴의 일을 반복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은 패턴의 일을 반복을 할 때는 우리가 괴기함수 호출을 이용하면 같은 패턴의 반복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괴기함수 호출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처리 과정으로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우리가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코드를 바로 이렇게 보고 만들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합병 정렬 알고리즘이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을 일단 우선순위를 둡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분할했었죠. 분할했었죠. 어떤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을 딱 반 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할했어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을 하려면은 분할하는 절차는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멀지 소트를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데 이 멀지 소트를 자기 자신 호출할 때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왼쪽으로 분할하는 제기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오른쪽에 뒤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 그래서 이 목록 배열 중에서 왼쪽으로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절차가 지금 이 코드 두 라인이에요. 멀지소트. 자, 근데 두 라인인데 분할할 때 분할하는 기준이 있겠죠. 물리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절반을 이렇게 딱 나누겠죠. 절반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으로 나누는 이 지점을 우리는 mid라고 이제 가운데니까 그래서 미드 값을 우리가 먼저 찾아요. 그래서 미드 값 찾고 미드 값 찾는데 자 미드 값 찾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는 이 인자로 들어오는 걸 한번 볼게요. 리스트 이 리스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배열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열 이름. 그리고 이 리스트에 왼쪽 인덱스와 오른쪽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인덱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0이고 오른쪽 인덱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배열이 8개짜리 크기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0이 될 거고 7이 될 거고 리스트가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레프트 7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그러니까 이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두 개 더하죠. 두 개 더하고 이 두 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반의 위치를 우리가 찾는 거죠. 절반이 결국 3이 되죠. 3이 되죠. 절반의 위치를 딱 나누면 3이 되는 인덱스가 절반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멀지 소트를 자기 자신 호출할 건데 이제 호출할 때는 자, 리스트는 그대로 가고 left와 mid를 인자로 주면 이 함수를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인자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죠? 이만큼만 들어오겠죠. 이만큼만 들어오죠. 그래서 left는 0이고 쟤는 mid가 값이 3이었으니까 3인데 실제로 멀지 소트에서는 라이트 값이 되니까 이만큼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멀지 소트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반복될 거고 또 이렇게 반복될 거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머지 소트를 재기호출을 계속하면 이렇게 이번에는 4, 7이라는 인덱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중간 나누고 이렇게 잘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잘게 나누는 순간까지를 재기호출 계속하면 이렇게 쭉 잘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잘게 나누고 이 재기호출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left가 right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 문장을 수행을 하는데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면 left, right 값이 똑같아질 거예요. 똑같아지면 이 조건 만족 안 하면 종료하게 되겠죠. 종료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 함수 머지 소프트를 호출해서 어때요? 다 더하는 일을 또 할 거예요. 다 더하는 일을.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합병 정렬 알고리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현된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이 과정을 보고 합병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합병 과정. 아까 합병 과정 우리가 앞에서
대략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합병할 대상이 이렇게 배열 A와 배열 B 두 개가 있어요. 합병할 대상이. 자, 합병할 대상이 두 개 있으면 이 합병하는 과정, 그러니까 멀지하는 과정은 이제 인덱스를 두고 배열 인덱스를 두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I, J가 있으면 I 인덱스와 J 인덱스에 있는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새로운 배열에 이렇게 작은 값을 먼저 복사를 하면 돼요. 이 중에서 작은 값이 얼마죠? J 인덱스에 있는 값이 작죠. 그래서 여기다가 복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절차에서 보면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패스에서 보면 복사를 했으면 배열을 인덱스를 옮기면 되겠죠. 복사를 했으면 옮기고 복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다시 i가 되고 얘는 j가 될 거예요. 자, i하고 j 둘 중에서 작은 값이 얼마예요? i가 작죠. 그래서 복사를 이렇게 또 옮기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복사를 했으니까 스텝 하나 옮길 거예요. 그래서 i, j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값 3을 이렇게 옮길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인덱스를 이렇게 옮길 거고. 자,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쭉 이렇게 전가될 거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배열의 인덱스를 하고 7하고 8만 이제 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6까지 이렇게 복사를 했으면. 그러면 7하고 8 남고 여기 이제 다 비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남은 값은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은 어차피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두 개의 배열을 멀지하려고 우리가 작은 값들을 이렇게 옮길 거고 이 안에 있는 값들만 만약에 남았으면 이미 이 안에는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주면 된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합병 과정을 거치면 배열 A와 배열 B에 있는 내용이 모두 정렬되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봤던 그 합병 알고리즘에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수도 코드, 의사 코드를 코드로 작성을 해보면, 의사 코드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자, I, J, K 어떤 배열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레프트 값, 미드 값, K 값으로 레프트, 미드, 잠깐만요. 얘는 이 오타가 있네요. 얘는 라이트겠네요. 라이트. 자, 자, 라이트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두 개의 배열을 각각 비교해서 어때요? 어, A라는 배열, B라는 배열, C라는 배열이 있으면 그게 있는 배열을 중에서 작은 값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복사하는 이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복사하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복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배열의 인덱스에서 얘를 i로 잡고 여기가 미드고 그리고 미드 플러스 1을 여기 보는 것처럼 J로 둘게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K가 그대로 맞나 보네요. 레프트를 그대로 K에다가 넣고 그리고 I가 미드보다 작으면서 그리고 어, J가 right보다 값이 마찬가지로 작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값이 이렇게 쭉 전가를 하다가 미드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J는 또 전가를 쭉 하다가 라이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반복을 계속 하라는 얘기죠. 반복을 하면서 이 i와 j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과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만약에 i 값이 작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i 값이 작으면 이 i 값을 sorted k 위치, 그러니까 sorted k라는 게 결국은 이 c라는 배열이죠. 새로운 배열에 이렇게 복사하라는 얘기예요. 복사를 했으니까 어때요? i 인덱스 증가하고 k 값, 이 위치도 이렇게 증가, 이게 k 값이 되겠네요. k도 증가하고. 자, 이렇게 계속 쭉 증가를 하다 보면 어때요? 얘가 한번 들어오고 작은 값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 안 하면 그치, 이 else가 아마 여기로 표시가 되는 게 맞겠네요. else 이렇게 하고 만약 이 조건 만족 안 하면 그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 일을 어떻게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쵸,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또는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다 했으면 자, 만약에 다 갔는데 i가 여기 끝까지 갔어요. i는 끝까지 갔고, 근데 j가 여기 몇 개 남았어요. j가 몇 개 남았어요. j가 몇 개 남고 while문 종료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이 남은 얘들을 어때요? 남은 애들은 남은 여기에다가 그냥 복사만 해주면 돼요. 복사해주는 부분이 여기 있는 설명 이 부분이다. 저 남아있는 부분은 복사를 해주면 된다. 자, 합병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의사 코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음, 이 합병의 중간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로우와 미드, 그 미드 플러스 1 라이트가 있고 아까 봤듯이 이렇게 i와 j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은 값을 이렇게 옮겨요. 작은 값을 다 옮기고 작은 값을 다 옮기고 자, 뭐 어쨌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아 6이 아니구나. 7이 왔, 아 6이 왔고 7이 왔고 그리고 아니구나. 이 5가 오고 아이고 약간 착각했네. 5가 오고 6이 오고 7, 9 그쵸. 뭐 위에 있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합병 정렬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순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수도 코드를 봤을 때 수도 코드와 아주 유사해요. 수도 코드와 아주 유사하고, 그래서 멀지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어, 배열 인자로 받고, left, mid, right를 이렇게 인자로 받고, 그리고 여기 i, j, k를 각각 어떻게 해요? left, j, mid 플러스 1, 자, left를 이렇게 ijk를 받고, 자, 이 반복문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반복문이죠. 그래서 i가 mid보다 작으면서 또는 j가 right보다 작을 때까지 어때요? 비교를 하면서 여기 있는 값을 sorted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죠. 집어넣고 인덱스 증가시키고 일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의사 코드하고 거의 아주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 거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남아있는 레코드가 값이 있으면, 남아있는 값이 있으면, 자, 그래서 i가 미드보다 크다는 얘기는, i가 미드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i는 끝났다는 얘기죠. i가 미드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i 인덱스가 여기까지 다 왔다는 얘기죠. 미드를 다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i가 미드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복사가 됐다는 얘기고 여기에 일부가 남아 있어요. 이 일부 남아 있는 애들을 어떻게 쪽으로 다 복사를 해주라는 얘기죠. 포문으로. 마찬가지로 이 else문은 그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 j 값이 다 왔으면은 이 i 값은 여기 이제 일부 데이터가 남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복사를 하라는 얘기죠. 자, 오케이. 그래서 복사를 오케이. 복사를 하고 또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 더 이제 해줘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그러니까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라면 얘는 지금 이제 복사된 내용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복사된 내용이 있는데 이 복사된 내용을 다시 이 원래 원본이 있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순서대로 복사를 또 해줘야 돼요.
조금 번거로운 일들이 좀 있죠. 다시 복사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C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임시 공간, 임시 버퍼예요. 임시 버퍼이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다가 다시 이렇게 옮겨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이 일까지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 레벨로 따지면 합병 정렬은 이와 같은 우리가 봤던 이와 같은 소스 코드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머지 소트를 호출하면 자, 인자로 리스트 그리고 left, right를 인자로 받고 했는데 이 함수에서는 그렇죠. 드미드하고 변수 하나 만들고 왜냐하면 중간 위치를 알아야지 왼쪽 오른쪽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 미드를 계산하고 멀지 소트를 이렇게 계산 호출하겠죠. 그래서 부분 리스트 하고 그러니까 부분 리스트 정렬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계속 분할을 하겠다는 거죠. 분할. 네. 분할하고 머지하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코드를 우리가 이제 재기호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재기호출을 할 거고 이 오케이. 그러니까 머지 소트 부분만 재기호출하고 이 머지라는 부분은 아까 봤던 머지는 이 함수가 머지 함수죠. 머지 함수는 재기호출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이 재교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세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재기함 소출이 예를 들어서 이 그 인덱스 목록에 이만큼의 개수가 그러니까 그 5개짜리 배열이 있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값이에요. 값.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될 대상이고 위에 있는 건 인덱스예요. 인덱스 번호예요. 인덱스 번호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머지 소트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머지 소트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으면 이 인자로 이렇게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리스트는 메थ드 리스트 배열 이름이고 자 레프트는 그쵸 인덱스가 0이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맨 처음 호출되는 시점. 자 재개 호출 함수 호출될 때마다 그 함수 호출되는 함수 호출 콜 스택 있고 함수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어디에 스택에 그래서 스택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함수 하나 생성했으니 호출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변수명은 left, right가 되고 left는 값이 0이죠. 자 그리고 right는 그쵸 인덱스가 맨 처음에 호출해서 4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 호출했을 때 미드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0 플러스 4니까 값이 2죠. 미드가 2예요. 미드는 2예요. 자, 음, 자, 그리고 나서 머지 소트를 한번 호출했어요. 머지 소트. 자, 머지 소트 호출하면 이 순서대로 이 하살표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순서대로. 그1 호출했어요. 1 호출하니까 다시 머지 소트 이 함수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함수 호출할 때는 인자를 뭘로 가져갔어요? 얘를 레프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0으로 가져가고 미드를 이쪽으로 가져가죠. 얘가 2죠. 근데 이 머지 소트를 호출하면 얘가 0으로 오고 라이트 값이 이제 2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레프트, 라이트가 2가 되고 그렇죠. 미드 계산하면 이제 미드가 1이 되죠. 1이 돼. 자, 이 함수 호출했는데 미드 계산했어요. 또다시 멀지 소트를 호출하겠죠. 왜냐면 이 재개 호출을 계속 하니까. 또다시 호출했어요. 이거 호출하러 가볼게요. 또 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인자를 어떻게 됐어요? 레프트를 0으로 하고 라이트를 미드가 1이었으니까 얘가 이제 1이니까 라이트가 1이 됐죠. 근데 미드를 계산해 보니까 미드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이 함수 그대로 호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호출했어요. 또 호출해서 또 왔어요. 또 호출해서 와보니까 이제 왔어요. 자, left와 right가 값을 동일한 값으로 왔어요. 둘 다 0이죠. 이 조건 만족을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오케이.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어때요? 이 함수가 이거 실행 안 하니까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됐어요. 얘는 종료가 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는 여기까지를 호출한 거였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는 여기는 값이 0이었고 1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 호출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끝났죠. 이게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아랫줄에 이게 실행해야 되죠. 아랫줄을 실행하려고 가다 보니까 리스트고 이번에는 미드 플러스 1을 하래요. 그럼 미드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인자로 넣어요. 그럼 미드 플러스 1이 결국은 자기 자신 호출하면 이게 레프트가 되겠죠. 미드 플러스 1은 레프트 1이 되고 라이트는 값이 얼마였죠? 원래 라이트 1이었으니까 1을 호출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값이 1이죠. 둘 다 1이니까 조건 만족 안 하죠. 값이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어때요? 이 함수,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이 함수 종료되겠죠.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 함수 끝나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어,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종료됐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머지 함수 호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서 보면 머지 소트 함수도 끝났고 머지 소트 왼쪽 함수 첫 번째 것도 끝났고 두 번째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머지 함수 호출해야 되죠. 머지 함수 호출하러 가볼게요. 아까 머지 함수에서 하라는 게 뭐였죠? 합병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머지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는 left, mid, right가 0, 미드가 0이고 라이트도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머지를 해야 될 대상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머지를 해보니까 원래는 96이 앞에 있었고 16이 뒤에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머지함 소출할 때 어떻게 했죠? i를 여기다 두고 j를 여기다 둬서 어때요? 작은 값을 가져오는 거였죠. 그래서 머지 함수를 실행을 끝나니까 얘가 16이고 얘가 96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머지 함수는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하는 거였죠. 왜냐면 인자를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범위가 좁아졌으니까. 이 머지 함수 끝났죠? 끝났어요. 끝나면은 얘가 이제 함수가 종료됐어요. 종료되고 끝났어요. 종료되면 이만큼 전체 함수는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럼 이만큼 함수 종료되면 얘는 또 올라가겠죠. 올라갔어요.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서는 멀지, 소트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멀지, 소트 뒤에 부분, 이 부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하러 갔어요. 가보니까 레프트, 라이트 이제 똑같아요. 그럼 얘는 종료가 돼서 나오고 네,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종료돼서 나오고 이제는 다시 머지를 호출할 거예요. 자, 머지를 호출할 거고 자, 이때 머지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레프트 0이고 미드가 1이고 라이트가 2예요. 이 세 개에 대해서만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칠 거죠. 합병, 멀지, 7, 16, 96 이렇게 정렬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계속 정렬하고 또 이 7이 마찬가지로 또 얘가 끝났죠. 끝나고 올라가니까 이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에서는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이 함수 호출하는 시점에서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또 시작해야 되죠.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정리를 하러 또 가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거칠 것이다. 거치고 머지하고. 그래서 다 종료가 되면 이 조건을 통해서 다 종료가 돼서 완료가 되면 이 얘네들이 다 정렬이 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번호를 잘 쫓아가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번호가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합병정렬 복잡도를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합병정렬 복잡도를 자, 그래서 합병정렬은 지금 보는 것처럼 분할 단계와 합병 단계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분할 단계에서는 정렬 대상에 대한 비교나 연산 이동이 그러니까 정렬 대상에 대한 비교나 연산 이동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다 그냥 나누기만 나눴으니까. 나누기만 나누고 실제로 합병하는 단계에서 정렬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합병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복잡도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합병은 몇 번 단계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합병이라는 아까 봤던 이 merge라는 함수는 몇 번 불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merge라는 함수가 불려질 때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단계별로 2의 지수성만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합병 단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합병 단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수가 몇 개 있죠? 개수가 8개 있죠. 8개 있고 8개 있으면 이 합병 단계는 이렇게 몇 단계 있죠? 3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얘는 결국은 이 합병은 이 로그 밑을 이루하는 그리고 이 n만큼 로그 2의 n만큼의 횟수만큼 딱 정확하게 합병 단계가 이루어지죠. 합병 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n이 전체 개수가 8이면 이 합병 단계는 3번밖에 안 일어나죠. 3번밖에 안 일어나죠. 그래서 합병 단계는 로그 2의 n 단계만큼 이루어진다. 자, 그럼 각 합병 단계마다 비교는 몇 번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합병 단계마다 최대 n번의 비교가 발생한다. 합병 단계마다. 합병 단계마다. 합병 단계마다 최대 n번의 왜냐면 합병할 때마다 지금 계속 비교를 해야 되죠. 아까 비교했잖아요. 비교하고 큰지 작은지 보고 복사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이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뭐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 n번 왜냐하면 합병할 때 가장 큰 합병은 또 이렇게 모든 값을 또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 n번 발생하고 그래서 합병할 때마다 최대 n번이니까 자 n 로그 2의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들어갈 거고 이동은 한번 볼게요. 자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각 합병마다 2의 n번이 필요하다. 자, 이동.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옮기는 일이 필요하고 아까 다 옮기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죠? 다시 다 옮기고 나서 예를 들어서 A, B가 있고 C가 있었으면 이렇게 옮기는 일이 n번 n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옮기고 나면 이 C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또 옮겨줘야 돼요. 자, 그래서 2n번의 이동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2n번은 언제마다 합병 단계마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2n, 로그 2n 횟수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뷰고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상수 앞에 빼고. 그래서 자, n에 로그 2의 n 횟수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들어간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삽입 정렬이나 선택 정렬에 비해서는 삽입 정렬이나 선택 정렬은 대부분 평균 빅 O n 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들어가는데 합병은 좀 더 빨리 이 합, 그 뭐야
될 수 있다, 그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 보면 설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여러분들 쭉 참고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